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채널 초대석 신은경입니다. 11월 28일 수요일, 오늘은 한남대학교 문예창작가 교수이자 시인인 김완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 여기, 이곳이 교수님 연구실이시죠? 그렇습니다. 연구실이자 저희 또 시로 예. 쓰는 또 집필실이기도 합니다. 예. 네, 교수님, 김완하. 정말 너무 멋지다고 해야 되나,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 이름이 참 특이하십니다. 예, 근데 필명이신가요, 혹시? 네, 여기 이제 그 예. 연구실 앞에는 김창완 이렇게 돼 있죠. 예, 네, 이제 예.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과 이제 시를 쓰자. 그러면 좋은 시를 쓰는 시인들은 또 호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필명, 이제 예명을 하나 만들자 그러면서 네. 제가 이제 창자에서 예. 조금 이제 뭐 창자에서 이제 짱아치 아. 뭐 이런 초등학교 때 별명을 얻어서 약간 네거티브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떼고 완자에다가 예. 존칭을 이렇게 붙였었는데 대학교 와서 그거를 물화자로 바꿔서 김완하 이렇게 쭉 써왔고, 또 나중에 이제 20대 중후반쯤 가서 이제 시인으로 등단할 시점이 되니까 김창완이라는 또 시인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필명을 자연스럽게 섰는데 예. 누구는 뭐 이렇게 준비를 했다 이제 예. 그렇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장난으로 출발한 게 예. 운명이 됐지 않느냐. 그래서 예. 저도 제 본명은 본명대로 잘 간직하고 시인으로서 네. 완화로 널리 알려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멀리 지금도 현재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네, 혹시 아까 말씀하셨는데 고향은 어디세요? 네, 예. 제 고향이 경기도 안성이죠. 아, 안성하면 뭐 박두진 선생님, 또 예. 조병화 선생님, 네. 또 정진규 선생님 이런 예. 시인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 예. 바로 그곳입니다. 예. 역시 그래서 우리 교수님도 그곳에 이름을 이제 한 날리실 그럴 분이시네. 안성이 고향으로서요.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는 언제부터 쓰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네. 미루나무라는 이제 처음 이제 동시를 썼죠. 네. 나무나무 미루나무 네. 봄이 오니 호득이 틀리네. 아이들 미루나무 꺾고 호득이를 틀지요. 네. 나도 한번 들어보니
참 잘 풀리네. 뭐 이렇게 지금도 기억되고 있는데 예. 이걸 쓰고서 굉장히 이제 그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4학년, 5학년, 6학년 때 특활 시간에도 이제 문예반에 들어가고 또 그곳 고향이 저에게 이제 주었던 어떤 감정, 정서가 혼자 제가 이제 내성적이었거든요. 이제 길을 걸으며 생각하고 느끼고 이런 걸 좋아했던 품성이 아마 자연스럽게 이어졌기 때문에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시를 썼다고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 초등학교 선생님들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칭찬이 얼마나 이렇게 훌륭한 시인을 만드시는가를. 뭐 고래도 춤춘다고 그러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완아 교수님 하면은 제자들도 많으실 뿐더러 그 시인 제조기 아니면 신춘문예 작가 제조기라는 말을 이렇게 달고 다니시는데요. 예. 예, 몇 분이나 내셨습니까? 제가 이제 2000년도에 한남대학교에 이제 뉴 밀레니엄의 꿈을 열고 학과가 이제 창설이 되었고 제가 이제 첫 교수로 부임이 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먼저 아마 제자로 꼽을 게 이제 길상호라는 시인이죠. 2001년도 한국일보. 그다음에 이제 2009년에 이제 손미, 뭐 김수현 문학상 탄 문학사상으로 등단했고요. 손미. 그다음에 2010년에 성은주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고 또 2011년에는 이제 박송이라는 시인이 한국일보. 그리고 올해 이제 2018년도에 변선우라는 시인이 이제 동아일보인데요. 물론 그 사이에 뭐 다른 문예지도 있습니다만 좀 메이저라고 할까 이렇게 한 5명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뭐 가르치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그 요즘 이제 그 학생들이 문예창작가 학생들이 이렇게 글을 쓰는 걸 보면 어떻게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 잘 쓴다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제가 배웠던 그 시절에 시하고는 다르게 너무 기술적으로 참 글을 잘 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방법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건지. 그래서 뭐 이제 창작을 가르친다라는 게 조금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애매할 수도 있는데 대략 이제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뭐 창작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 교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모델이 될 수 있는 거를 놓고 그것을 하나의 로드맵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제시하고 실습하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티칭 메소드로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훌륭한 시인들의 삶과 문학 세계를 이제 제시하면서 그것을 연구하고 따라가라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이 시를 가르치는 그 주체가 제가 열심히 시를 쓰는 것.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가지 중에도 제가 열심히 시를 써서 그 학생과 함께 읽고 보여주는 것이 가장 그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좀 더 집중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시는 상상력입니다. 이미지와 상상력. 예, 사실은 이제 상상력의 세계를 얼만큼 이끌어낼 건가 하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제가 절벽에서 앞으로 한 발짝 더 나가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절벽에서 사람이 뛰어내리면 몸이 다치죠. 그러나 상상력을 통해서 절벽으로 뛰어내리는 순간 날개가 달려서 하늘로 날아오른다. 그래서 상상력의 세계와 언어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좀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신춘문예를 한 사람을 내기도 정말 힘든 건데 얼마나 기쁘세요? 예, 그렇죠. 사실은 학생들이 당선하고 와서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은 제가 더 감사하죠. 사실은. 그리고 또 한두 명이라면 모르는데 벌써 5명 정도가 됐기 때문에 저 나름의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학과가 2000년도에 조금 늦게 이렇게 신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단 내지는 대학사의 문예창작학과의 존재감이 상당히 부흥되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등단은 어디로 하셨죠? 예, 제가 1987년도에 문학사상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87년도로 가면은 서울 지역에 뭐 신춘문예가 한 5개 정도, 그리고 문예지는 뭐 현대문학, 문학사상, 창작과 비평, 문학사상 뭐 이런 정도밖에 사실은 없었죠. 그래서 굉장히 등단하기가 어려웠고, 지금이야 뭐 지역마다 문예지가 네, 있지만,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등단하고 나서 네. 방송 출연도 했고, 네. 또 팬레터도 받고 네.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 도대체 어떻게 시를 쓰시는데 이렇게 신춘문예 우리 최고의 등용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5명이나 이렇게 내셨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고, 또 교수님 시를 아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책 하나 소개드리면서 시 하나 읽어드리는 시간 그렇게 가지겠습니다. 하시죠. 예. 네, 이 김하나 시집 집우물이라는 시집인데요. 이거는 충남시인협회 이번에 본상, 시인협회 본상을 타신 책이시죠. 이게 예, 예.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 신문을 펼치며 김하나. 새벽 어둠을 가르는 자전거 급브레이크. 앞마당으로 툭 하고 떨어지던 한국일보. 아버지 주섬주섬 일어나서 어둠 속에서 신문을 건져 올리셨다. 호롱불 앞에 바다처럼 펼치셨다. 확 풍기는 기름 냄새가 코에 와 닿으면 어시장 생선처럼 튀어오르던 활자. 아버지 펼치던 신문 속 세상은 내가 멀고 아릿한 달빛 별빛 꿈결 속으로 나의 유년도 함께 달려갔다. 중학생이 된 어느 날 신문이 눈에 들어오고 시가 다가왔다. 내가 먹고 자랄 꿈이 거기 돋아나 있었다. 신문 한 편에 실려오는 시를 읽으며 가슴이 마구 뛰었다. 이제 아버지 떠나신 빈자리, 시가 내게 남았다. 와, 좋습니다, 시. 이건 정말 사연이 있는 시 같아요, 교수님. 네, 제가 이제 재작년 2016년도 두 번째 연구년을 이제 버클리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버클리대로 가서 네. 1년을 보냈는데요. 이제 그때 갈 때 제가 이제 그 50대 후반을 이렇게 이제 맞이하면서 네. 그동안 고향과 또 아버지에 대한 느낌, 아버지와의 어떤 그 체험 이런 것들을 시로 써야 되겠다라는 하나의 그 계획을 세우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버클리대에서 한 30분 거리에 라피엣이라는 이제 지역에 제가 이제 가족들과 지냈는데 이제 그 평일에는 이제 학교에 가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연구에 참여하고 주말이면 라피엣 도서관에 가서 앉아서 아버지와의 이제 추억과 일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그런 세대로서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좀 대면했다고 할까요? 또 저도 농촌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이 그렇게 즐겁게 생각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해서 어쨌든 저도 90대 후반이고 이제 20대 중반을 넘어서는 그 아들에게 어떤 아버지로서의 이미지가 있을 것인가를 이제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아버지와의 또 그래도 조금 좋았던 추억들을 좀 떠올려 보자 해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생각하고 시를 썼습니다. 이게 이제 이 시는 이제 새벽신문을 펼치는데 어릴 때 제 기억을 그대로 썼죠. 그 새벽이면 이제 툭 앞마당으로 떨어지던 신문인데 그게 이제 한국일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시를 쓸 때 한국일보 이름을 쓸 건가를 고민했지만 뭐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새벽이면 신문을 펼치고 또 늘 읽으시고 하는 모습. 그런데 그 한국일보 한 구석에 시가 실려왔어요. 네. 제가 이제 그것을 보고 아마 뭐 초등학교 때는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겠죠. 이제 중학교 때쯤 시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시의 꿈이 큰 게 아닌가.
또는 몇 편 이제 또 그런 시가 여기 있는데요. 네. 네,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가 저에게는 정말로 자상한 분이셨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저의 삶을 일깨워주시고 또 시인이 되게 만드신 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아버지와 크게 끌어안고 더 깊이 화해하고 뭐 예전에 뭐 엄청난 뭐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죠. 예. 새로운 아버지로서 제가 예.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되어서 어쩌면 요번에 이 집 우물이라는 시집은 6번째 시집인데 네. 아버지에게 바치는 아. 시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전에 아버지들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사랑이 없으신 게 아니라 그 속사랑이라 그러죠. 그렇죠. 예. 표현을 예, 안 하시고, 표현을 안 하시고 이렇게 그러셨. 이제 예. 안아주시고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죠. 예. 교수님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예, 이제 아들들하고는 뭐 예. 미국 생활 2년 동안 허그도 하고 네. 또 친구처럼 또 예. 아이들이 이렇게, 예. 이렇게 저를 대해줘서 그 점 항상 좀 고맙게 생각하면서 옛날 저의 아버지보다는 제가 좀 자상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한국에서 많은 제자를 내시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보니까 해외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네, 제가 이제 그 2009년도에 첫 번째 연구년을 저 버클리대로 갔었어요. 예. 가기 전에도 그런 미주 지역에서 한국인들, 저 교포 예. 문인들의 활동을 제가 좀 도움드렸으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버클리 지역의 문인들을 모아서 2009년 12월 크리스마스 즈음에 버클리 문학협회를 만들자 그래서 그분들과 2010년부터 버클리 문학 강좌라는 걸 열었습니다. 아, 네. 제가 이제 8월 올 때까지 그 과정을 이었고 그 이후에도 그쪽으로 연구년을 가도록 하령 대전대 송지한 교수라든가 네. 또 우리 대학에 있는 뭐 김홍진 교수 네. 또 이은하 교수 뭐 이런 분들에게 버클리대로 연구년을 가서 그 문학 강좌를 좀 있도록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2013년도에 제가 버클리 문학을 창간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3집까지 낸 상황에서 네. 재작년에 이제 그 버클리대로 다시 연구년을 가서 버클리 문학 아카데미를 이제 전반기, 후반기 본격적으로 열고, 네. 그 다음에 버클리 문학 4집도 내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시를 교수님의 이제 그런 가르침들이 우리 한국을 넘어서 미국에서도 이제 많은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훌륭한 시인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뭐 그래서 예. 사실 이제 이분들은 연세들이 이제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뭐 네네. 처음부터 저한테 배운 건 아니지만 네네. 그러나 이제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네. 한국어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이제 시로 써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어떻게 좀 더 북돋아 가지고 그것을 결과물로 낼까 이런 걸 이제 고민해서 그래서 저와 함께 공부했던 분들이 5사람이 시집을 네. 내고 네. 또 3분이 수필집을 내고 이런 걸 보면 제가 어떤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이제 그분들이 한국 쪽을 좀 의식하고 문학 네. 활동을 하기보다는 네. 한국의 어떤 문학을 해외로 좀 더 이렇게 네. 밀고 나가는 이런 역할을 좀 해주길 바라면서 그래서 제가 시화정신 국제화 센터라는 걸 열었고 시화정신 국제화 국제화센터. 센터. 예. 그래서 지난해는 미주 쪽에 뭐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그다음에 시카고, 네. 라스베가스에서 문인들 20명이 이제 네. 한국을 방문했죠. 네. 그래서 시화정신 국제화 센터를 열었고요. 네. 올 그 여름에는 시카고에서 그 행사를 이어서 네. 제가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네. 시카고 지역에 62분의 문인들이 모여가지고 네. 행사를 했고 또 내년에는 다시 우리가 한국에서 개최해가지고 네. 미주 쪽에 한 40여 명의 네. 문인들이 오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앞으로 점점 이렇게 그 활동을 이어나갈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활동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가령 우리가 이제 집 안에서 물을 쓰고 버리면 이 물은 이제 그 네. 도랑을 타고 네. 시내로 해서 강으로 해서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네. 다시 하늘에 올라가서 네. 땅으로 이렇게 순환하면서 세계를 순환하면서 흘러가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이제 세계화인데 우리의 문학은 이제 시간의 벽, 공간의 벽, 또 언어의 벽, 의식의 벽, 상상력의 벽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허물어서 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듯이 그리고 다시 여기로 돌아오듯이 우리의 문학도 그렇게 어떤 한 흐름 속에서 네. 이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네. 문학을 펼쳐온 것이죠. 아, 네.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예. 그리고 또 특히 미국에서는 별시인이라는 별명이 붙으셨다고요? 예, 제가 이제 그 첫 시집에도 별에 관한 시집이 예. 한 10편 있고, 네네. 나름대로 별에 대한 이제 이미지를 많이 이제 시로 네. 썼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이제 나오고 자랐던 안성의 어떤 그 예. 자연과도 연관이 되는 건데요. 네. 별을 제가 좋아하는 그런 그 이미지로서 다뤄보다 보니까, 예. 이제 LA나 샌프란시스코의 분들은 저를 별별 시인, 별별시. 이렇게 해서, 예. 그 재미있는 게, 버클리 문학 강좌가 끝나는 시점에, 예. 이제 그 종강 모임을 한다는데 두 분이 늦게까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중에 보니까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다 뒤져가지고, 예. 별 모양으로 생긴 그 과자를 이렇게 예. 한 박스 이렇게 오. 구해왔던 그런 추억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별을 제가 또 더 각별히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별에 대한 시를 낭송을 좀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별이라는 시, 예. 별들이 아름다운 것은 예, 예. 서로가 서로의 거리를 예. 빛으로 이끌어주기 예, 때문이다. 뭐 맞습니다. 이런 그 예. 3년으로 된 시인데, 예. 이 시는 이제 제가 또 우리들이 살아갈 때 상생과 네. 조화, 예. 화해, 예. 희생정신 이런 것을 담아냈고, 네. 그래서 가끔 이제 학생들 이제 예. 새내기들이 들어오면 이 시를 제가 낭송해 주면서 네. 나는 20년 전에 너희들에게 이 시를 읽혀주기 위해서 예. 미리 써놨다. 이렇게 이제 준비해놨다. 네,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세요? 교수님, 그 시집이 여러 가지가 교수님 많으신데, 특별히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시집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네, 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소개 직접 해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시집이 이제 예. 제 6시집이죠. 6권 시집인데 사실은 뭐 한 2권 더 정도 냈었어야 될 시집입니다만은 6번째 시집을 내니까 좀 더 제가 시인의 어떤 그 부피가 늘어났다고 할까요? 좀 안정감이 그 다가왔던 시집이고요. 이 시집은 이제 그 5번째 시집입니다. 절정이라고 해서 멋집니다. 이 하드카바로 시집은 진짜. 내버렸는데 예. 이건 뭐 세종도서, 우수도서도 어. 뽑히고 그랬죠. 예. 여기에는 이제 제가 그 여행에서 썼던 시들과 특히 이제 히말라야에 가서 쓴 시가 이제 절정입니다. 이게 히말라야에 있는 세제 두루미는 이렇게 산을 넘어갈 때 네. 평탄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더 높고 아주 험악한 곳으로 날아간다. 네. 근데 날아가다가 힘이 붙이면 다시 내려와서 힘을 보충해가지고 조금 전에 넘어가려고 했던 것보다 더 높은 곳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히말라야에 떨어지는 그 세제 두루미의 그림자가 점점점 쌓여서 히말라야가 높아간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게 이제 그래서 절정입니다. 그것은 아마 제 세계관이라고 할까? 네. 이런 것들이 여기 드러난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이제 요거는 제가 김하나의 시 속의 시 읽기 이렇게 제목으로 해서 냈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대전일보에 한 5년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김하나의 시 한 편이라고 해서 좋은 시 하나를 소개하고 600자씩 시에 대한 그 감상을 적었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벌써 이제 4집까지 냈죠. 그리고 이제 5집을 내면서 이걸 이제 종간하려고 하는데 이런 어떤 그 책을 내는 과정 속에서 저 많은 걸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 많은 시를 읽었고요. 네. 또 시인이 그 시를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를 예. 제가 좀 더 객관적으로 또 이해하는 과정. 그리고 사실은 혹자들은 이제 그 시들보다 제가 쓴 시에 대한 감상 평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시적 사문이 아닌가 싶으면 시도 중요하지만 시와 비슷한 영역을 자꾸 넓혀가는 일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맞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이게 1권, 2권, 3권, 4권, 그렇죠? 그리고 이제 5권 정도에서 나중에 이렇게
여기다 5권을 해서 케이스로 아, 쫙 네. 해서 내년 한 6월 정도, 2019년 6월 정도 이제는 콘서트를 한번 열면서 네. 이 작업은 종결을 좀 할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꼭 읽어봐야 될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시와 정신이죠. 시와 정신. 사실 이제 이게 그 시전은 개간지입니다. 그리고 2002년 가을호에 창간되었고 올 가을호가 이제 16주년이 됩니다. 이거는 뭐 전국을 대표하는 지역마다 어떤 네. 문예지들이 있듯이 대전에서 시 전문 개간지로서 16년 동안 이 책을 내오면서 지역의 어떤 문학적 열정을 중앙으로 이끌어내고 또 중앙에 많은 분들도 여기 와서 시 활동을 펼침으로써 지역과 중앙의 어떤 그 연동작용이라 할까요? 이런 것을 펼쳐내면서 많은 또 문인들이 여기서 배출이 되었고 또 좋은 작품이 발표되었고 또 그래서 이 시와 정신은 샌프란시스코에서 LA에서 등단한 네. 분도 한 7분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문예지는 그 외국에서도 구입하는 분들이 있고 해서 앞으로 이 시와정신 국제화센터의 물길 흐름을 노져가는 중요한 하나의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네, 교수님 뭐 책은 이런 책 외에도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와 정신 이 책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뭐 앞으로 뭐 열정적으로 정말 아까 절정이라는 시도 쓰셨지만 열정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셨는데요. 앞으로 또 어떠한 열정을 보여주실 건지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이제 뭐 제가 이제 대학에 이제 교수로 있으니까 뭐 그리고 또 미래 창작가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으로서 창작의 세계를 이제 일깨워주고 가르치는 일을 또 이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 대학은 특히 또 이제 한남대학교가 문학적 그 전통이 또 깊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한남문학 선집 그래서 뭐 한 160명이 작품이 수록된 그런 60주년 기념해서 문집도 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남문인회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남문인회를 이끌어가는 그 기본 모토는 사실 우리가 이제 큰 그 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물을 이렇게 다 고여서 도랑을 내서 물을 흘리면 저 밑에서 있는 이제 송사리들이 이렇게 따라서 물길을 따라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후학들을 키우기 위해서 선배들의 역량을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이제 그 온기를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문학이 좀 더 작품을 쓰는 사람 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서 시민들이 함께 호흡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그런 문학을 좀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특히 이제 대전 지역에 우리가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학적 인프라 이런 것들을 앞으로 시민들과 나눌 수 있는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 축제 같은 거를 좀 구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이 되면 우리 대학의 56주년 기념관에서 시민들 한 뭐 1000명 정도씩 와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수용해서 좋은 문학 어떤 그 활동의 장을 열고 또 더불어서 문학이 대중화되는 그런 역할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는가. 뭐 제가 이제 포퓰리 문학이라든가 해외 활동도 이제 그런 연장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제가 이제 더 좋은 시를 쓰는 것이 가장 저한테는 그 중요한 숙제이지만 제가 대학에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 또 한남문인회의 역할 이런 걸 아울러서 살아있는 문학의 현장을 우리 대전에서도 펼쳐보고자 하는 것 이것을 앞으로 제가 밀고 나갈 하나의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방송은 시낭송가들이 많이 보는 방송이에요. 시낭송가들에게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저도 이제 신앙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때 신앙송이 뭐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좋은 시들을 이렇게 귀에다 갖다 대면은 귀에서 이 시에서의 심장이 뛴다 이거죠. 심장의 리듬이. 그래서 이 시에 살아있는 박동을
시낭송가가 자기의 박동에 실어서 밖으로 표현해 내는 것이 시낭송이다. 멋있습니까? 네, 예, 멋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제 시가 상당히 네. 낭송이 잘 맞게 양송하게 리듬을 예. 제가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는 이제 이미지와 리듬이 중요하고 또 그런 면에서 시를 퇴고할 때 항상 낭송하는 그 호흡법을 가지고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시낭송의 호흡법을 가지고 퇴고를 하라. 그래서 이 낭송은 시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네. 시가 태어나는 순간 하나의 낭송의 호흡법을 가지고 응애하고 울고 나오듯이 네. 태어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시낭송가는 자기식으로 다시 이렇게 밖으로 표출해내는 것인데 시가 비로소 완성되는 단계는 쓰여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시낭송가의 목소리에 의해서 다시 그 낭송가의 목소리로 재탄생하는 순간까지 가야 시가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시낭송가들이 많은 좋은 시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더 좋은 목소리로 다시 재탄생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펼쳐주기를 바라고 그런 그 현장에는 저도 많이 다가가서 함께 하고자 하겠습니다. 아, 신앙송가들이 엄청 좋아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예. 마지막으로 우리 김하나 시인님의 시집 집우물, 이게 많이 팔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으로 표제시 집우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집우물, 김완아. 우리 집 우물은 1년에 한 번 바닥을 쳤다. 그의 수확한 밀을 빻기 위해 새벽부터 밀을 밀었다. 큰 대야에 물을 길어 올리면 오후 서너 시경에 몇 가마 밀을 다 일중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다. 어둠 속에서도 일렁이며 푸른 별빛을 살려내던 우물이 모로 돌아누웠다. 우물이 바닥을 보이면 그 위로 지나는 구름이 잠시 그늘을 쏟고 갔다. 우물가 팽나무는 기운이 떨어지고 장독대 항아리도 서늘한 침묵을 쓰고 웅크렸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는 나의 귓가에 집이 어둠 속으로 강물 끌어당기는 소리 들렸다. 집은 신음소리를 내며 밤새 허기를 채우려 달빛을 빨아들였다. 그 밤 나의 꿈속으로는 별들이 소리를 내며 부서졌다. 내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자랐다. 한밤내 하늘을 날다 깨어나면 내 아랫부분이 이슬에 흠뻑 젖어 있었다. 아, 네, 교수님. 이 시집 많이 팔릴 것 같은데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 아니,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예. 저도 이제 이게 6번째 시집인데 이 시집을 좀 더 계기로 해서 저희 문학이 좀 더 활기차게 전개되었으면 좋겠고 그 말씀 중에 이제 저도 그동안 제가 펼쳐왔던 다양한 그런 그 문학 활동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서 아주 유익했습니다. 아, 네, 오늘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남대학교 문해창작가 김하나 교수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문학채널 신은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